안녕하십니까, 송조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환경 설정이랑 소스 코딩 작업을 할 때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 또는 사용 방법에 대한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개발 환경 설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웹스톰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떤 분들은 아톰이나 다른 편집기를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으로 꼭 본 강좌를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환경 설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면 본 강좌를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진행할 모든 강좌는 본 강좌의 환경 설정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걸프입니다. 걸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본 강좌의 홈페이지인 www.ionickorea.com으로 방문하시면 걸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수정하시면 걸프가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고 웹브라우저를 자동으로 리프레시 함으로써 수정된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수정하자마자 바로 웹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컴파일하고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면서 소스코드 수정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고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인데 이러한 것이 자동으로 되니 편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스 작업을 하실 때에도 걸프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웹브라우저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본 강좌에서는 사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 중에서 디버거 for Chrome이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면은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자체를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본 강좌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자동 컴파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디버거 for Chrome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입스크립트 스터디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src 폴더와 dist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걸프 CLI를 설치합니다. 걸프 CLI란 걸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서 걸프 명령을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프 CLI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걸프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걸프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걸프는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걸프는 로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걸프 CLI를 글로벌하게 설치했습니다. 글로벌하게 설치를 함으로 어디에서 설치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src 폴더와 dist 폴더를 타입스크립트 폴더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소스 폴더 타입스크립트 폴더 안으로 들어와서 src 폴더와 dist 폴더를 만듭니다. 자, 걸프 CLR을 글로벌하게 설치했고요. 이제는 걸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걸프는 로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로컬 폴더에 설치를 해야 하고요. 걸프를 설치할 때 타입스크립트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디펜던시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로컬 영역에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걸프를 설치합니다. 걸프 타입스크립트는 걸프가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게 되는 또 변환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걸프 소스맵을 생성하기 위한 모듈이고요. 걸프 웹서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걸프 라이브 리로드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save dev에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npm 초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JSON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save dev 영역에 패키지 JSON 파일에 보시면은 save dev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패키지 JSON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치만 하겠습니다. 걸프 웹서버는 마찬가지로 일반 웹서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라이브 리로드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듈과 같이 동작을 하기 위한 웹서버입니다. 자, 노드 패키지 모듈을 설치할 때 워닝이 지금과 보다시피 워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워닝은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에러가 발생하면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며 워닝이 발생하면은 설치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에러가 없으면은 설치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소스 폴더에 main.ts 파일을 생성하고요. console log hello typescript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또는 저는 걸프 CLI를 글로벌 영역에 설치했으며 로컬 영역에 타입스크립트와 걸프 그리고 필요한 디펜던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src 폴더에 main.ts라는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만들고 console log hello typescript라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고 해서
웹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걸프에 아직 어떠한 일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걸프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걸프에게 타입스크립트 소스를 수정하면은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웹브라우저에 보이도록 리프레시 하라 라는 명령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은 루트 폴더에서 gulp file.js 파일을 생성해서 이 파일에 필요한 명령을 또는 명령 코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명령에 필요한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gulp 모듈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기 위한 gulp 타입스크립트 모듈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타입스크립트 생성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 버전은 ES5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no implicit any 는 implicit any 타입을 만들 때 에러를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할 때 소스 맵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하도록 하는 모듈을 로드합니다. gulp source maps 웹서버 모듈을 로드합니다. gulp 웹서버 그리고 라이브 리로드를 위해서 라이브 리로드 모듈을 로드합니다. 라이브 리로드 require gulp live reload. 자, 지금까지 필요한 모듈을 로드하고 타입스크립트 컴파일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웹서버를 실행할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ulp task server gulp src 현재 루트 폴더를 말하죠. pipe 웹서버 port 자, 웹서버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본 강좌의 홈페이지인 www.ionickorea.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명령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gulp task script function this result gulp src 폴더 아래에 있는 이 폴더를 말하는 거죠. 이 폴더 src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대해서 파이프로 연결을 합니다. source 맵을 생성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설정이죠. 프로젝트 설정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지정한 명령들을 result 다시 파이프로 연결해서 source 맵을 source maps write 하고요. 이렇게 위에서 source maps write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의 맨 밑에 소스 맵이 추가가 됩니다. 그걸 destin이죠. dist 폴더에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금방 작성한 이 코드는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 위에서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타입스크립트가 변경이 되면은 이 코드를 수행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변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게 자바스크립트가 변경이 되었으니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소스 코드를 리프레시하라는 명령을 보내면 되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task watch는 파일이 변경되는 것을 감시하는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function live reload listen 그걸 watch src 폴더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 코드의 작업 이름은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여기에 적어줌으로써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변경이 되면은 이 작업 코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타입스크립트가 변경이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것을 말하죠. 그걸 watch dist.js 자, 이건 뭐냐면은 바로 위에 이 코드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코드는 타입스크립트가 변경이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저장이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도 변경이 되겠죠. 따라서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변경하면은 이 코드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바스크립트가 변경이 되면은 on이 뭐냐면은 이벤트를 리스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변경이 되면은 그때는 live reload change라는 상태 변경을 한 겁니다. 상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웹브라우저가 리프레시를 하게 되는 거죠.
golf watch index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쓸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글프 명령을 수행했을 때 글프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디폴트에 우리는 서버, 여기 있죠, 서버. 여기 있죠, 이 서버. 이 서버를 맨 처음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프 명령이 수행되면은 또는 글프가 실행되면 처음에 서버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스크립트는 여기 있죠. 이 뜻은 글프 명령을 실행하면은 처음에 서버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업을 통해서 기존에 수정된 타입스크립트가 있으면 또는 기존에 수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한번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watch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글프가 프로그램을 글프가 수행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감시를 하고 계속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일이 변경이 되면은 해당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입력한 이 코드는 타입스크립트가 수정이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고 웹브라우저가 컴파일된 변경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다시 로드해서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은 실시간으로 즉시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글프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프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습니다. 자, cannot find module live golf live reload. 철자가 잘못됐죠. 잠시만요. live reload. 자, 이 정도면은 여기 밑에 빨간 줄로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또 뜨고 있습니다. 이더넷 어드레스 in use라고 하죠. 9400 몇 번 포트죠. 이 포트가 사용이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료를 하고 실행되고 있는 포트의 코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종료했고요. 다시 글프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들이 금방 작성한 글프.js 파일을 바탕으로 이런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웹서버를 먼저 실행했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펑션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watch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또는 조금 전에 작업한 이 서버를 먼저 실행하고 스크립트 작업을 하고 watch를 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소스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에러가 났습니다. TypeScript cannot find name console. 그렇죠. 죄송합니다. 콘솔. 자, 네. 보시면은, starting script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은, 이 작업 부분이 수행되어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main.ts는 소스 파일 src 폴더에 있고, 여기서 어디였습니까? 여기서 컴파일한 결과는 dist 폴더에 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main.js라는 파일이 dist 폴더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는 컴파일된 소스 코드입니다.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는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해도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소스 코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맨 밑에 부분 보이죠? 요게 소스맵입니다. 소스맵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웹브라우저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보기 위해서 index.html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폴더에서 index.html 생성하고 간단하게 script src dist main.js 이렇게 해서 index.html에서 타입스크립트에서 작성한 코드를 웹브라우저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잠시만요. 자, 이게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때 걸프에서 제공하는 포트 로컬호스트 9400번이죠. 이쪽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로컬호스트 localhost 9400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hello script hello typescript how are you가 나오죠.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는 요 보이죠? 요거 요 enable live reload라든지 저기 무엇입니까 이게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et a equal 10 and let b equal 20 and console log a plus b. 자, 제가 금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했는데 자동으로 여기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글프에서는 소스 코드가 수정되면은 컴파일하고 웹브라우저에게 리프레시 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은 웹브라우저에는 신호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크롬을 닫고요. 제가 카나리아를 실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실행한 것은 카나리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윗부분에 조금 전에 본 그 라이브 리로드 아이콘이 없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리로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라이브 리로드 보시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프레임의 추가, 확장 프레임의 추가 하시면은, 자,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요 아이콘이 생성되면은,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줘야지만 라이브 리로드가 됩니다. 라이브 리로드가 됩니다. 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9400번에 접속해서, 자, 인스펙트를 하겠습니다. 인스펙트를 할 때, 이건 어디였죠? 인스펙트 할 때, 자, 보시면은,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result. 제가 저장을 했는데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카나리에 리프레시를 해줘야지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라이브 리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타입스크립트 소스가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웹 브라우저에 반영이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console log my name is 제호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나리 콘솔에 결과가 자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로써 본 강좌에서 설명하고자 한 개발 환경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